왜 내가 너희를 지지하냐라고 말하면 어떤 답을 하냐면 너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으므로 적폐다. 네, 하시핀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시피입니다. 20대, 30대 얘기들 요새 많잖아요. 특히 20대. 예, 뭐 20대 하면 지금 이 표 한 장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죠. 예. 재보궐선거 결과인데 18, 19세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을 찍고 22.2%가 박영선을 찍었고 여자 같은 경우는 44대 40.9 예, 비등비등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예, 매우 놀라운데요. 40대, 50대, 60대들 남녀 민심 차이를 한번 봐주시면은 어차피 다 5% 내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대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20대, 30대로 한번 가보시면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납니다. 20대로 가면 20%가 차이 납니다. 세대가 분열돼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같은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해 혹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세대가 동일한 경험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경험이 다르다는 얘기죠. 시대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을 좀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4살이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밤까지 601개를 읽고 왔어요. 여기다가 한 이메일 100개 정도 포함하면은 이제 700개 정도를 읽은 건데, 네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면 페미니즘이랑 20대들이 받는 차별, 박탈감에 대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얘기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다 빼고 하고 있어요. 일부 이제 층만 빼면. 네. 이런 얘기를 초선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뭐 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난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과연 20대, 30대들한테 먹혔냐면 안 먹혔습니다. 그분들은 착각하고 계실 건데 이제라도 우리가 나서서 이 청년들이 박탈감 느꼈던 공정 문제를 내가 다루니까 이제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마도.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안 듣고 얘기한 거예요. 20대들의. 그분 20대들은 그걸 비웃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쟤들은 이제 와서 조국도 버린 애들이 페미니즘은 절대 못 버리는구나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를 전혀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게 기회주의적으로 보여요. 그 조국 장관이 검찰들에게 탄압받은 것도 맞지만 그것만 방어하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의 어떤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살폈다라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기회주의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뭐라고 판단하면 너네 조국 코인 다 빨았던 애들이잖아라고 해요. 그렇죠. 예. 너네 조국 그 해가지고 당선되는 애들이잖아라고 해요. 정치인으로서 조국 교수를 수호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도 가담해서 조국 교수의 편에서 싸웠으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싸우는데 자기가 방관했던 것이 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얘기하는 게 제일 역겹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 지고 난 뒤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당이 활력이 살아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청년 의원님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실수하신 겁니다. 청년들의 어떤 부분도 거기에 대해 동의가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들으셨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기회주의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서 20대 남성분들이 그러더라고요. 40, 50대들은 그 기득권들은 가부장제 사회 하에서 실제로 여성이 어떤 탄압받거나 그러니까 억압받았던 사회가 맞다. 근데 우리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면서 보여준 그 가천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얘기 어쨌든 이게 보여주는 어떤 청년들에 대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서류 심사 가점 사항이네요. 예. 최대 가산점은 3점이고 여성이 3점이죠. 여성이 3점이에요. 네. 그러면 29세 이하의 청년 남성이 그 창업을 했을 때 여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9세 이하여야 하고요. 군인이어야 하고요.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야 되고요. 장애인이어야 했어야 하고요.
국제 기능 올림픽 입성 경력자여야 했어야 하고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랑 동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0.5점씩 배점이 됐으니까 여기서 6개가 나와야 여성이랑 겨뤄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 예. 이 20대들은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따위로 해놨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말을. 여성은 그냥 3점이고.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냥 여성이면 3점이에요. 이 얘기를 20대가 너네들은 그래 맞다 치자. 그 40대 50대 여성 창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치자. 20대는 대체 뭔 죄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얘기를 그러네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네. 이 얘기를 빼놓고 민주당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니 뭐니 변죽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옳은 소리에서도 이제 제가 청년층이라서 예뻐해 주시잖아요. 이제 네. 선배님들이. 근데 이 얘기를 다 알아야 해요. 20대 남성들은 약자입니다. 이 얘기를 빼놓고는 반성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네. 드리는 말씀은 20대들이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왜 그게 선택이 하필 오세훈이었냐에 대해서 어른들 특히 40대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란 정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지지했던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수화됐다고 하는 그 20대들이요. 7년 전에는 세월호 세대였어요. 당사자였어요. 슬퍼하고 촛불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와서 정부를 바꾼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네. 보수화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40, 50대로 따지면 87 항쟁을 한번 해본 세대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엄청 잘 느끼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바꿨는데 방금 같은 표가 나오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 페미니즘 제가 잘 알겠다. 여성주의 잘 알겠다. 네. 근데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우리 상황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정치권이랑 언론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뭐 여자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지 뭐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냐 보수화됐다 일베다 이 딱지를 붙이니까 그렇죠. 화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지. 그러면은 이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이란 정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린민주당도 네.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를 대의하지도 않고 그렇죠. 배변하지도 않고 대리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지지를 해달라고 하는 정당인 거예요. 야, 니네가 우리를 대의하지도 않고 대변하지도 않고 대리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너희를 지지하냐라고 말하면 어떤 답을 하냐면 넌 네. 적폐다. 너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으므로 적폐다. 일배다. 20대 남성은 보수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지지 정당이 자기의 당심 혹은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화나시잖아요. 화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내신다고 해서 뭐 일배 딱지 붙여 그러지 않잖아요. 20대 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왜 하필 오세훈이냐? 20대들이 민주당에 대한 분노 투표를 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코로나다 뭐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에 반해서 50대들은 차곡차곡 정년 연장을 해왔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뭐냐면 도박이다. 비트코인, 주식 연끌. 투기라는 행위예요,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말하면 20대들은 다 투기를 해본 세대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답답해서 투기를 해봤다. 나쁜지를 모르냐? 나쁜지도 알면서 했다. 네네. 근데 당신들이 선거 전략이라고 가져온 게 오세훈 투기 얘기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모를 줄 아느냐.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걸 투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하면 된다. 왜냐면 당신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사실 당신들도 따져보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래서 표현이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 중 여러분이 가장 불만 있는 정당은 어디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민주당. 이유는 좋아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일처리가 갈수록 보수처럼 해서 안 듣잖아요. 뼈 아픈 얘기. 마음이 좀 아프던데요. 네. 저는. 20대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더 깨끗하려고 하는 정당이란 걸 안 돼요. 근데 다만 반대로 국민의힘이 적당히 나쁜 정당이라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독재 세력들, 이명박근혜 세력들인데
20대들 입장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 아무도 자기를 대의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경쟁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민심을 잘 대의해야 하는 걸로 경쟁을 했어야 하는데 똑같이 대의를 안 하는데 더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하니 그러면 집권 여당이 저렇게 얘기하면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세훈이 어차피 투기를 한 건데 20대 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놀랬던 게 그거예요. 박주민 의원의 9% 인상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한대요. 알고 있더라고요. 네. 가짜뉴스에 속았다 하지 마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뭐 시세대로 갔는데 좀 착하게 해준 거 아니냐, 싸게 해준 거 아니냐.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 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그 자연스러운 걸 왜 제약시하고 욕망을 제약시하는 법을 왜 만들었냐 애초에. 그걸 법을 만들었으면은 9% 이게 아니라 8고 은평구로 이사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20대들이 잘 알아요. 그럼 당연하지. 20살 넘으면 다 알지 모르는 게 어딨어. 예. 잘 알아요. 20살에 모르고 50에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 네. 근데 이 어른들이 듣기에 신기하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야 너는 적폐다. 저 당이 어떤 당인지 아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꼰대 정당의 대명사는 자유한국당이었다. 근데 지금은 당신들이다. 우리가 뭘 말만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어떻게 국민의힘이냐. 니네가 더 힘들어질 건데. 네.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 야 너네는 우리 보고 하태경 이준석은 너네를 우리 박탈감을 이용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너네 한 명만이라도 대봐라. 하태경 이준석처럼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던 사람을.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없었거든. 민주당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초선 분들을 또 때려야 되는데 죄송한데 그분들은 가짜청 연팔이라는 거죠. 20대 남성은 자기를 누구도 대변하지 않고 대의하지도 않았다는 어떤 울분에 차 있어서 저한테 700개, 막 1000개씩 보내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네. 의견 보내면 내가 이거 반영해서 난 지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다루겠다라고 하니까 1000개 가까이 막 보내요. 쏟아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으면. 그것도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20대 분들을 대의하지 않고 대변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던 거는 정치권뿐만이 아니에요. 언론도 그래요.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의 목소리라고 마이크를 쥐어줄 때는 보통 청년 정치 활동가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네. 아니면 페미니즘의 자장 안에 있는 목소리만 들어주고 페미니즘 우리한테 좀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소개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진보 네. 그게 금기가 돼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까 그 지지율표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세대 특정 성별 한 집단의 목소리를 아예 지워버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어딘가 기웃기웃거리다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보수 유튜버들이었던 거예요. 보수 유튜버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글로 가서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 말 들어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거보다 나은 지점이 어딜까? 찾은 게 하태경 이준석이에요. 그럼 민주당의 과제는 뭐냐면요. 지금 조국 이거만 집중할 때가 아니고요. 물론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거 집중할 때가 아니고요. 하태경 이준석보다 더 나아진 상태에서 대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진영에서는.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만 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뭐 복지가 어쩌고 그거 알면서 왜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선거 전에는 다 알면서. 네. 그 얘기하면은 자기 기득권에 타격일까봐 안 하신 거잖아요. 지지자분들이 화내시고 솔직히 배지에 위험하고 이래서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또 배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앞장서서 기회주의적으로 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내시는 건 좋은데 좀 애먼데 가서 그러지 말고 일단 네. 청년들 목소리를 먼저 듣고 하태경 이준석보다 민주당이 더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도 만들 수 있고 제도도 네.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네. 이 얘기를 꼭 민주진영에 드리고 싶어서 이 소재를 가져왔고요. 열린 마음으로 네. 이때 분들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침부터 옳은 소리는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목소리가 작은 20대였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듣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